실제로 목조주택이지만요, 외장 내장은요 철근 콘크리트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도 100년 아니면 한 50년 30년 보신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무래도 좋아요. 대신에 목 구조는 잘못 지으면, 그러니까 외부의 방수 자체를 외벽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PD님. 네, 지난번에 집 짓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준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촬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늘 주제도 네. 예전에 대표님께서 촬영하신 적이 있지만 네.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건축주가 본인 예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제라고요. 예. 일단은 그 건축 형태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지죠, 당연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꼭 내가 철근 콘크리트로 내 집을 지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목조도 워낙 친환경이라는데 목조 주택을 지으면 혹시 제주도 환경에는 괜찮을까? 그 외에 뭐 판넬 경량 철골재라든가 아니면 뭐 중량 구조, 중목 구조 또는 뭐 H빔 구조는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집에 단순히 생활만 하기에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고 네. 또는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예산을 줄이면서 편하게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게 피디님 핵심이겠네요. 예. 말씀대로. 일단은 내가 뭐 천년만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년 아니면 한 50년, 30년 보신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무래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구분을 두셔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은요, 장점, 단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비싼 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철근을 세우고 사람이 인력으로 다 형틀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단점은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그 건축물은 나중에는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구조를 만들 때 조금만 설계 신경을 쓰신다면, 지금은 그냥 내가 주택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리모델링해서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기타 카페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운데 하중을 받는 그런 주기둥들을 양끝으로 빼서 가운데 공간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한 100년간은 전혀 지장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 내가 다시 뭐 한 20년 후에는 내 자손들이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세컨하우스로 쓰면 좋겠다, 이렇다면 철근 콘크리트 좋아요.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다, 내가 한 10년이나 15년 운영하다가 다른 구조로 내가 돈 모으면 그때 제대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경량 철골조나 목조 주택도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량 철골로 지었다가 네.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로 변형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철근 콘크리트 치면 모든 걸 다 뜯어내고 다시 창호 갈고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지붕, 벽체, 바닥까지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의 절반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올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목조 구조나 목 구조나 기타 경량 철골 구조, H빔 구조 그 외의 구조들은요, 사실은 뜯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일체식이라고 하거든요.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구조는 리모델링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층에는 내가 살고 네. 2층에는 뭐 카페나 또는 펜션이나 하려고 하면은 네. 1층은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가고 네. 2층은 경량 철골로 가고 섞어서 지을 수 있나요? 섞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건축한 그 건축물 가운데 1층은 철근 콘크리트로 했고요. 2층은 친환경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목조로 복층 구조로 지은 집이 있어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수는 안 됩니다. 1층이 목조고 2층을 철코는 안 되지만 1층을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경량 철골조로 해도 되고 목조로 해도 되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단 비용뿐만 아니라 친환경인 목조 주택을 좀 선호한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는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건축비도 좀 감안할 수 있고, 또 목 구조는 장점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구조를 다 사람이 만드는 구조니까.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집을 원하신다면 저는 1층은 나중에 뭐 식당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살지만. 그래서 1층을 그냥 주기둥을 바깥으로 다 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기둥을 중간중간에 박히게 설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주기등을 전부 다 바깥에다가 둬서 가운데를 무한 확장할 수 있게 만드시고 화장실도 다 따로 할 수 있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2층은 주택을 지어 놓으시면 1층에 사시다가 나중에 2층에 목조 주택으로 옮기고 1층에 내가 가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주도 특성상 이제 연분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네네. 비도 많고 바람도 많은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목구조로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기후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구조 그런 것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목구조로 안 된다, 습기 찬다 이거 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구조 그러니까 기둥에 힘을 받는 그 주기둥의 구조가 목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가 선택이 되는 거지. 실제로 목조 주택이지만요 외장 내장은요 철근 콘크리트와 똑같이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뿐만 아니라 일반 목구조나 경량철골조도 겉에는 똑같이 외벽 붙이고요 또는 스타코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접촉면이 없으면 목구조라 하고 해서 전혀 뭐 습기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구조가 습기를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목구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목구조는 잘못 지으면 그러니까 외부에 방수 자체를 외벽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들어오면 나중에 다 썩어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목구조를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제주는 평당. 근데 목구조도 제대로 지으면 880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목구조가 습기에 취약하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량철골조는 그러면 어떠냐? 그냥 주구조물을 경량철골로 할 뿐이지 목구조를 경량철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량철골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샌드위치 판넬이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줄여지거든요. 한마디로 내화장재가 붙여서 그냥 바로 지붕이 나와요. 예전에는 판넬로 지붕을 만들고 위에다 징크를 씌우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판넬 징크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붕재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체형이라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어쨌든 인건비 아낄 수 있고 겉으로도 하자가 안 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라고 저는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아직까지도 그 시선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대출도 좀 많이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다 또는 나중에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 올 리모델링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짓는 건 탄탄하게 짓고 뭐 자손들한테 30년 후에도 물려주겠다 철근 콘크리트 지시고요 앞에 그냥 독채 펜션을 3동을 짓겠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안 지셔도 돼요. 왜냐면 독채 펜션을 16평 이렇게 짓는다고 치면 그 확장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냥 목조주택이나 경량철골조로 지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구조는 없고 본인 예산 상황이나 뭐 사업 상황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 건축 컨설팅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대표님 뭐 세 가지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만의 추구하는 네. 그런 좋아하는 구조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요, 사실 금액도 저렴하고 내가 나중에라도 또 다양하게 다시 이렇게 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제가 추구하는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슬림하고 단순하게 직사각형 구조로 크게 주기둥을 밖으로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계획해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추구하는 편이에요. 물론 내려오시는 그 건축주 분의 그 내가 이 건물 어떻게 써야겠다는 확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설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내가 10년 후에 세컨하우스로 쓸지 나중에 뭐 영업장으로 쓸지 모르겠다. 또 땅 위치도 영업도 가능한 위치다 그러면 저는 그냥 슬림하게 직사각형의 메스 그 블록들을 몇 개 정도 붙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을 했다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하시면 금액도 저렴하고요. 가운데 막 그 철근이 들어가고 전기를 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다 인건비가 그냥 상가 건물처럼 뭐 이해하시기 쉽게 상가 건물처럼 진다 그러면 건축비가 30%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주도 집을 지시거나 하실 때 세컨하우스로 간간히 활용하다가 내려오시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건축물을 추구한다기보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확정이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뭐 블록형 구조를 기획을 하신다면은 네. 재질은 또 철근 콘크리트세요, 경량이세요, 목조세요? 철근 콘크리트죠. 그거는
네, 철근 콘크리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만 나머지 주기둥을 뭐 조적조로 쌀 수도 있고 해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 26평 세컨하우스 지신다 그러면 26평을 그냥 네모 반듯하게 또는 구조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주기둥을 바깥으로 펴서 마치 상가 건물처럼 지시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벽 형태로 이렇게 쪼개셨다가 나중에 퉁 쳐서 뭐 넓게 방 하나만 할 수 있는 아니면 완전히 그냥 올개방된 독채 펜션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구조물은 예,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인데 네. 건축하면서 좀 아낄 수 있는 공정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지을까, 그죠? 제가 건축을 다 하는 사람인데 건축업자가 아니라 건축 시공사 대표가 아니라 내가 건축지라면 어떻게 지을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데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매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게 첫 번째는 막연하게 그냥 2층을 져서 1층에 뭐 거실, 안방, 2층에 방 2개, 아이방 이렇게 지시면 나중에 매매하기도 힘드세요. 저는 요즘에 추구하는 거는 2층을 짓더라도 그냥 평슬랍으로 편안하게 짓고 나서 구조를 얼마든지 내가 변경할 수 있게 하지만 가벽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빌라처럼 안에다가 다 전기 배선을 하고 선로를 하면 그게 비싸지는 거고요. 전체적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주기둥을 다 바깥으로 패고 마치 가운데 기둥이 없는 상가처럼 그렇게 건축을 하신다면 금액도 아낄 수 있고 다만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 배선들이나 모든 배선들이 바깥으로 붙을 테니까. 근데 거실을 가운데로 두거나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벽 있는데 컨센트가 나와도 되지만 그 외벽 쪽으로나 내벽 쪽으로 컨센트를 나와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안이 있으면 아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2층을 내가 확장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2층에 모든 선로나 설비를 다 빼놓고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선로를 빼놓으면 나중에 증축할 때 훨씬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슬라브가 더 비싸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경사, 모든 지붕은 건물에 내리는 그러니까 건물에 쏟아지는 모든 물줄기는요 시원하게 바로바로 빠지는 게 하자가 안 납니다. 가장 크는 게 누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디자인상 2층에 그 증축을 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슬랍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사비 많이 듭니다. 굳이 2층 계획이 없다면 경사 지붕이 훨씬 싸고 앞으로의 하자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3층에다 뭘 할 생각이 있다. 1, 2층은 그대로 이렇게 하지만 3층에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슬라브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외에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건축 하는 그 시공회사도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일정을 맞출 수는 없어요. 보통 최소한 뭐 2개나 3개 정도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하신다. 예를 들면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음 주부터 땅이 있으니까 건물 져달라 하면 빡빡하게 돌아가요.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한 1년 앞으로 아니면 정말 넉넉히 1년 반 안에만 집을 져달라 하면 싼 자재를 수급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일이 없을 적에는 뭐 예를 들면 전기 기사님이 지금 일이 바쁘니까 금액을 절충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좀 한가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업체나. 그럴 때 쓰면 한 몇백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합산한다면 여유 있게 준비하신다면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조용 기회가 있고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도 미리 매립석을 바로 그냥 매립석 구해서 매립해달라고 그러면 있는 사이즈 있는 매립석을 구하기 때문에 2번의 운송료를 내고서 매립하시는 거고요. 그냥 최 대표한테 좋은 매립석이 생기면 그때 매립토를 좀 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주시면 그 안에 꼭 나오거든요. 그때 하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더 저렴하게 매립하실 수 있고 토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면 많은 부분 세이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면은 최소한 2년 이 정도 안에 뭔가를 맞아요. 계획하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놓으면 많이 저희 네, 최소한 계획은 2년 내 확정, 그다음에 건축 계획은 1년 반 정도 시간을 주시면
몇 천 정도는 최소한 아낄 수 있습니다. 예. 네, 건축주분이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잖아요, 몇 천만 원이. 네. 네, 오늘도 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부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시공업체 또는 믿을 만한 시공업체 만나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약간의 소통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통 부분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만 잘 된다면 괜찮으시고 특히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업체가 저는 필요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뭐 바로 시공사 대표가 된 게 아니라 건축주였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저는 뭐 학원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하는 게 제 일이었고 설득을 해드리고 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선택은 그 건축주의 몫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으시면 선택이 더 빠르시리라 생각해서 이번 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이미 제주도민이 되시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